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의 별명은 마법의 보조지표입니다. 마법의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왜 마법의 보조지표냐 하면 매수 특화된 지표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선물 매수로 많이 하시는 분들, 매수에 특화된 보조지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기본적인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골드, 골드, 골드를 보시면, 자, 여기서 매수죠. 침체 이탈에서 매수입니다. 침체 이탈에서. 잠깐만요.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그냥 지우고, 기본적인 매매법은 침체 이탈에서 매수입니다. 자, 마법의 보조지표라고 불리는 이유가 매수에 특화된 보조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붙은 별명이에요. 대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골드의 매수 하시면 되시고, 매도 보조 지표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2평을 보실 분들은 62평을 보시고요. 구름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보시려고 하시면 구름을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보기 쉽게 구름만 남겨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구름 위에서는 과열 진입, 골드, 그리고 이렇게 매수 지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침체 이탈까지 씁니다. 침체 이탈까지. 자, 그러면 조건이 붙죠. 여기 잠시만요. 조건은 구름 위에서는 1. 골드, 2. 과열 진입, 3. 침체 이탈. 전부 매수 신호입니다. 전부 매수로 보시면 되시고요. 구름 아래에서는, 자, 구름 아래 한번 볼까요? 구름 아래에서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과열 이탈하면 바로 끊어내야 돼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62평도 마찬가지입니다. 62평에서 만약 과열 62평 아래에서 62평 아래에서 과열 진입이 나왔다. 그럼 매수 신호입니다. 자, 여기도 매수 신호가 맞아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과열 진입.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끊어내는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구름 아래의 캔들을 한번 볼게요. 자, 구름 아래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구름 아래에서가 잘 없어서 이러지? 죄송합니다.
스탑 차트 분봉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분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40분만 적당히 한번 볼게요. 자, 스토캐스틱을 띄워봅니다. 스토캐스틱은 슬로우예요. 자, 구름 아래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구름 아래에서 62평 아래에서 과열 진입이 없죠. 그러면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여기는 매수 신호가 맞습니다. 여기도 매수 신호가 맞죠. 자, 구름 위에서 한번 볼게요. 구름 위에서는 골드, 과열 진입 전부 매수 신호입니다. 대신 구름 아래에서 매수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62평 아래에서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당합니다. 이렇게 계단식 하락에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 스토캐스틱 침체 이탈 했습니다. 매수하세요. 골드입니다. 매수하세요. 당합니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절대 이렇게 보지 마세요. 62평 구름 62평과 구름 위에서만 골드, 침체 이탈, 과열 진입 전부 사용하시고요. 62평과 구름 아래에서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여기만 먹는 거예요. 62평 아래로 내려와서 끊어내야죠. 여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만 요렇게 구름 아래에서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이건 진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0분봉도 볼까요? 구름 아래죠. 구름 아래죠. 자, 골드에서 매수했어요. 금방 떨어집니다. 골드에서 매수했어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골드 완전 횡보하다가 하락 다 당합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절대 스토캐스틱은 구름 아래에서 골드에 매수하지 마세요. 62평 아래에서 골드에 매수하시면 무조건 당합니다. 자, 지금 스토캐스틱 침체 이탈 됐다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또 당합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 스토캐스틱은 구름과 62평 위에서는 침체 이탈, 골드, 과열 진입 전부 사용을 가능한데 구름 아래나 62평 아래에서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과열 진입만.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62평의 매매입니다. 하지만 구름 아래에서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 아래에 매도 잡는다. 구름 아래에서 데드, 과열 이탈, 데드, 침체 진입 전부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수의 반대입니다. 구름 아래에서는 여기 구름 아래죠. 과열 이탈, 데드, 침체 진입 전부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매도, 여기 매도죠. 그리고 여기 매도죠. 여기 매도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 사용하는 유튜버들
말씀하시는데 절대 62평 아래에서는 과열 진입만 사용합니다. 절대 골드에서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보실 때 OBV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OBV가 상승을 할 때 스토캐스틱 골드는 매수가 맞습니다. 요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 OBV가 횡보나 하락할 때 스토캐스틱 골드는 캔들은 횡보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박스권을 그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런 부분 OBV가 하락하죠.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OBV 선을 지우고 시그널 선만 봅니다. OBV 하락하죠. 여기서 이 부분 골드 들어갔다고 매수하시면 될까요? 골드 나왔다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골드 나왔다고 매수하시면 당합니다. OBV가 하락할 때는 스토캐스틱 골드는 매수 타임이 절대 아닙니다. OBV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OBV 라인, OBV 라인은 지우고 시그널 선만 하고, 자, 여기는 거의 횡보죠.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OBV 약간씩 하락하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OBV 하락. 자, 골드 났다고 매수하시면 또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해요. OBV가 하락할 때는 스토캐스틱 골드라도 횡보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OBV가 상승할 때 스토캐스틱은 골드, 과열 진입, 침체 이탈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진도가. 다음에 할까요? 내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많이 보시죠?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보시죠? 자, 볼린저 밴드가 캔들이 볼린저 밴드에 닿았을 때 볼린저 밴드의 저항을 받고 내려올 때도 있고 이게 밀어 올릴 때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밀어 올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확인하시는 게 OBV 시그널 선입니다. 이거는 몰랐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죠. 자, 볼린저 밴드가 캔들의 볼린저 밴드에 닿았을 때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꺾어지느냐는 OBV 시그널 선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닿지도 않았는데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매수에서 매도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올라갔지만 여기서 꺾여요. 하지만 이런 부분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과열 진입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할 때 요럴 때 볼린저 밴드를 밀고 나가는지는 OBV를 보시면 예측을 조금이나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 OBV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볼린저 밴드 OBV 시그널 선이 하락하죠. 하지만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계속 골드와 데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생합니다. 자, 첫째, OBV가 상승할 때 스토캐스틱을 보시고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 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 가능. 그리고 두 번째, OBV가 하락할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상단에 닿았을 때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한 번쯤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제가 오늘 스토캐스틱을 설명하다가 볼린저 밴드 OBV까지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는 BWI와 OBV와 BWI 대신에 ADX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ADX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는 이거 없이 그냥 단순 거래량 이거 보시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볼린저 밴드와 이거는 어떻게 연결점을 찾죠?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전혀 다른 방향이고요. 볼린저 밴드와 단순 거래량을 같이 본다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단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봉이 있다면, 일봉 캔들이 있다면 23시간 우리 나스닥이 열리죠. 22시간 동안 거래가 없다가 23시간째 22시간에서 23시간째 거래량이 폭등을 해버리면 이거는 쭉 올라갑니다. 즉 캔들이 끝나봐야 거래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1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그 이후에 4시부터 장 마감까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거래량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막 늘어지고 좁아지고 다 움직입니다. 분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단순 거래량과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걸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걸으셔야 됩니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 뭐 정리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 가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